언론, 그러니까 JTBC, 그리고 TV조선, 그리고 한겨레 신문, 요 세 개 언론, 그리고 검찰. 검찰은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입니다. 검찰, 언론이 기획 홍보를 하고, 검찰이 윤석열 수사팀장 위주의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하고, 여기에 소위 여의도 정가가 힘을 합치고, 여기에 서초동 법원에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이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 네 세력이 뭉쳐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에 이르게 했는데, 결국은 그 네 세력이 대국민을 속인 사건입니다. 이게 대국민 기만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그 근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르재단 보세요. 미르재단에 대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진동 기자가 고영태로부터 제보받은 게 언제냐? 2014년 10월입니다. 2014년 10월. 그때 제보받은 게 뭡니까? 뭐 최순실 어떻고, 그리고 의상실 CCTV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료가. 이진동 기자 그거 보고는 이건 기사가 안 됩니다. 2014년 10월에 CCTV도, 의상실 CCTV도 확보하고 고영태의 주장 한참 들었지만은 이건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언제 기사를 씁니까? 2016년 7월 달에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사를 씁니다. 기사가 안 되니까요. 기사가. 그러면 기사를 그럼 이진동 기자가 기사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 그게 이제 2016년 5월 달에 문체부 직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르재단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대기업 돈 받고 이런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설립 절차, 그게 뭐냐? 창립총회, 그 총회로 그것도 위조했고, 그것도 도장도 다 안 찍었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말이지 뭐 하루도 안 돼요. 긴급하게 이거 설립 허가 내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게 지금 뭐 돈 받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5월달에 문체부 공무원한테 그 제보를 받았지만은 그것만 갖고도 기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설립 절차 이게 자세도 모르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겁니다. 이진동 기자가 만나가 이 CCTV가 있는데 이건 보도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이디어 준 게 박근혜 대통령이 테이블을 대비해서 만든 게 미르재단이다. 이거 한저히 소위 말해가지고 엮어도 보통 잘못 엮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말에 이진동 기자가 속은 거고, 그리고 건물협의 김의겸 기자도 미르재단 이게 뭐 보도가 됐는데 뭘까 했을 때 윤석열 검사가 김의겸 기자한테 미르재단 이념우 대통령 퇴임 후에 그 대변 1회 재단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진동, 김의겸 두 기자가 쓴 책에 그게 다 나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윤석열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검사로부터 퇴임 후에 대변, 그리고 재단에 돈 낸 거 매불된다. 그거는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네요. 재단 출연금.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한 개인한테 전부 돈을 준 거, 그건 뇌물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단에 돈이 간 겁니다. 재단에 간 거는, 소위 재단은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해산이 되고 재단 돈을 어떻게 소화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 쪽에서도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부분 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요물이 뭐냐? 미르재단 이게 뭐 대통령 퇴임부다 하는 게 그게 안종범 수첩이에요. 업무 수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종범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안종범 업무 수첩은 두 종류입니다.
구업무수첩, 신업무수첩. 그걸 아셔야 돼요. 안종범 업무수첩 하면은. 그럼 구업무수첩 뭐냐? 안종범이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게 2014년 6월 4일입니다. 2014년 6월 4일부터 자기가 청와대 물러난 2016년 10월 말까지 쭉 업무수첩 선거. 그게 39건입니다. 39건. 그럼 2년 8개월간 39건 썼다는 얘기는 한 달에 이제 한 권 반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업무수첩이에요. 그게. 그 업무수첩은 2014년부터 쓰다 보니까 뭐 흐린 글씨도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수첩이에요. 자, 그 업무수첩이 하나 있고 신업무수첩은 뭐냐? 2016년 9월 달에 언론에서 이 사건 보도할 때 잘못하면 내 감옥 가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거 내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2016년 9월달, 10월달 이분에 대해 선거 그게 17건입니다. 그거는 구업무수첩 39건, 신업무수첩 17건. 왜 개수도 다릅니까? 급하게 몇 달 만에 급하게 세야 되니까 이거 정리한 게 없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만난 자리에 그럼 대통령과 삼성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신업무수첩에는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 이야기가 막 나와요. 아니 대통령이 삼성전자 부회장 만나는데 왜 대한항공 지점장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 보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업무수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업무수첩 전체를 공개를 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아는데 구업무수첩하고 신업무수첩을 번갈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헷갈린 거예요. 이 업무수첩 전체를 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업무수첩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종편에 보면 말이에요. 업무수첩에 증거가 있다는데 업무수첩 증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서울고법의 정영식 부장판사 증거 아니라고 했지만은 또 지금 김재현 부장판사는 뭐 증거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래서 미르재단 이 부분 불법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삼성 승마입니다. 삼성 승마 사건의 팩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상주 승마가 어떠니 상주 승마에서 뭐 이등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믿지 마시고 딱 팩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2014년 4월 8일 날 2014년입니다. 2014년 4월 8일 날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유라에 돼가지고 말이지 특혜줬다 하는 대정부 질문이에요. 그 팩트예요. 그럼 뭘 물었느냐?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주 승마대회 나가 2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주 국가대표 승마대회 그 선발 과정에서 정유라한테 특혜를 줬다 하는 게 안민석 대정부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그걸 다 모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뭐 상주 승마는 이런 얘기 전혀 없고 그리고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된 데는 조사 결과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불법이 없어요. 그럼 안민석이는 왜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안민석이는 누구한테? 박창일이라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로부터 허위 내용을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 박창일 신부는 그 1년에 여러 번씩 저희 평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북 신부입니다. 근데 박창일 신부 주장을 제보를 들어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주 승마대회에서 뭐 정유라가 2등을 했기에 그래서 문체부를 시켜서 저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은 노태강 국장하고 뭐 진재수 과장 뭐 목을 쳤다. 나쁜 사람이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민석이도 차마 그런 거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소위 불법이 있었다라고 국회에서 떠들었습니다. 그 속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속기록 한번 보면 다 되는데 딱 그거 하나예요. 2014년 4월 8일 날 소위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소위 특혜를 줬다. 사실 아닙니다. 그 주장 딱 하나. 그 다음 주장 또 하나 뭐냐. 2016년 10월 달에 스페인의 승마 전문지에서 기사가 한 줄 딱 납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정유라가 살시도를 타고 출전했다. 그래 살시도라는 말은 정유라 거다. 그런 스페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물론 그 기사도 허위 기사가 맞습니다. 잘못된 기사인데 자, 살시도란 말이 유럽 이 승마 그랑프리 대회는 명마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소유주가 자기 갖고 있다가 거의 100만 유로에 거의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샀을까? 한국 선수 정유라가 샀네? 그럼 정유라가 어떻게 샀지? 그러면 말 족보를 보면 됩니다.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말 족보를 보면 되는데 그래 정유라 산 거다. 이렇게 스페인 언론에 보도가 된 거를 경향신문에서 그대로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승마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승마 절대 이게 뭐 다른 데 전혀 없고 그러니까 안민석이가 2014년에 한번 했다. 대정부 신문 한번 했다. 2016년에 경향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그때부터 이제 승마 이야기 기자들이 이제 독일 달려가고 막 승마 이야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전에 문제가 돼서 벌써 문제가 돼야죠. 그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최초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은 이건 뇌물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강요 그리고 소위 그 사기 미수 뭐 증거인멸 이런 걸로 안종범, 정호성, 최서원 그런 쪽으로 다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 없어요. 최초 검찰 발표에는. 특검에 가니까 이게 전부 다 뇌물로 바뀐 거예요. 윤석열이가 재단에 돈 낸 거 이거 뇌물 아닙니다. 윤석열 지 시각에서는 그 뇌물이에요. 뇌물 된다. 그 뇌물하고 그리고 특검 수사한 게 뭐 있습니까? 특검 수사 딱 두 가지 했어요. 하나 블랙리스트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잡아놓은 겁니다. 승마로 엮은 거예요. 근데 자 블랙리스트 한번 보십시오. 블랙리스트 그것도 이지도 기자가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그 업무수첩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다 봤는데 그래서 김영한이라는 민정수석은 소위 김기춘 실장 시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쭉 기록한 그런 기록들인데 물론 거기에 문화예술계 인사지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돈 달라는 문화예술계 인사는 엄청나게 많고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당당히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김기춘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는 바람에 의혹을 산 거지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에요. 자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법 제3조 2항과 3항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사건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기춘 실장 처음부터 다 풀려놓은 거예요. 무죄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승마 뇌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4년 4월 8일 2016년 10월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왜 이게 상주 승마로부터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정렬한 콕 찍어서 지원해주라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하나가 박원호라는 대한승마협회 전전부 박원호라는 사람의 거짓말 또 하나는 박상진 사장의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언론도 박상진 사장이 누굽니까?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공개 안 한 거고 그러니까 박상진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거의 다 보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재판에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결국 박상진 사장이 박으로 만나가 완전히 거짓말에 속아가 이익을 한 거예요.
그럼 박상진 사장은 왜 그랬을까요? 박상진 사장은 소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 실장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삼성 SDI 사장을 한 5년을 합니다. 삼성 SDI 사장을. 그런데 5년 하는데 그 5년 동안에 SDI에 손해를 끼친 게 5조 원입니다. 5조 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고 박상진 사장은 소위 말해가 어떤 일이 터지면은 문제점 이렇고 대안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전마가 잘못하고 저 세력이 잘못하고 나는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불평문자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박상진을 친 겁니다. 삼성 SDI 사장을 소위 삼성전자 대외 협력 사장으로 좌천 발령을 하면서 승마협회 맡아라. 그래 보낸 건데, 그때 삼성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리면 되는데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하고 친구가 되다 보니, 입사 동기예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되다 보니 자르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보내놨는데, 아니 승마협회 회장으로 가라 하니까 그럼 승마 선수들 지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박원호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회장님, 아시아 승마연맹 지금 회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저 회장 자리 하십시오. 자, 박상진 입장 뭐예요? 삼성에서 잘렸고, 아이고 내가 대회 자리나 많이 차지하고 폼이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아시아 승마연맹 그 회장 자리.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홀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삼성의 창피죠 그게. 그 창피 부분을 법정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 부분은 이제 박으로 진술, 그리고 박상진 사장 진술, 그 부분만 제대로 보면 승마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딱 하나예요. 동계스포츠 종목에, 그래서 이 빙상, 설상 그 종목에 출연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부 다 실업자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게 핵심이 이규혁입니다. 이규혁 선수가 워낙 빙상에서는 대한민국 스타하고 워낙 또 그 집안 또 유명한 사람 되고 하니까, 이규혁 선수를 아주 예쁘게 본 사람이 제일기획의 김재열 사장입니다. 김재열 사장은 이규혁 선수를 차도 사주고 불러서 밥도 대접하고 잘하면서, 야 어떻게 저 생활하니, 앞으로 이거 어때 선수를 모아가지고 이거 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받으러 간다. 그래? 그거 좋은 거래. 그래서 5억 지원해주고 10억 지원해준 거예요 그거. 그 돈 갖고 장시호가 지주머니 집어넣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아무런 사건도 아닌데, 이규혁이란 이 선수가 워낙 유명 인사가 되고 방송도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거기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엄청난 비리의 집단을 보이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이화여대 그 정유라를 위해가 뭐 특혜 뭐 하고 있죠. 이화여대 입시 비리는 진실 딱 하나예요. 담당 교수, 체육과학부 담당 교수, 정유라 담당 교수가 함정혜 교수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뭐 손녀라는 함정혜 교수가 자기 실수로 소위 정유라가 제적도 아닌데 실수로 최소원 쪽에다가 F학점 2번이니까 제적이다 이래 통보를 했는데, 최소원 피고인이 보니까 이거는 제적이 아니니까 가서 따지러 간 거예요. 따지러 가니까 오후 2시 시간에 대학 교수가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원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교수하고 한방 붙은 거예요. 함정혜 교수는 딱 그거, 아니 학부모한테 욕들은 거, 그거 기분 나빠가 한겨레 신문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결국 한겨레 기자한테 내 인터뷰 못한다. 왜? 사실과 다르니까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는 최소원한 여자가 말이지 내 교수실에 찾아가 물을 넣고 나라고 들어와가지고 꽝을 지르고 내가 참 수모를 겪었단 말이야. 그 여자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다. 친구들끼리 할 수 있죠. 막상 기자가 인터뷰하자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해요. 그거 기사 쓴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2대 입시 비리. 그래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유라 SNS도 보고 뭐 이래 보니까 뭐 돈도 뭐 실력이다 없자고 정유라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 사건은. 그 다음에 최소원 대통령 연설문 수정 없습니다. 고영태 검찰 진술 딱 가서 딱 한 번 봤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최소원 한 거. 그래놓고 고영태 JTBC 심수미 기자니 여기서 만나 처음 다가 최순실 치밀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야. 갖고 다닌 태블릿 PC에 얼마나 많이 고쳤으면 태블릿 PC가 빨개. 여기자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고영태 한 거예요. 태블릿 PC 최소가 아닙니다. 국립각수화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최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문서 수정 기능 없습니다. 그래 드레스된 연설문 뭐 태블릿 PC에 있고 새로운 군대라 빨갛게 수정했다. 전부 다 조작 기사입니다. JTBC. 거기에 다 쏘은 거예요. 그거 다 우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방색. 그러면서 우주의 주술. 아니 오방색 그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의 음계는 뭐냐? 서양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우리 한국은 궁상각치우입니다. 서양의 색깔은 뭐냐? 삼원색이에요. 빨강, 노랑, 파랑. 한국은 무슨 색이냐? 오방색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플러스 흰색, 검은색이에요. 우리 지금 미술학 교수들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방색으로 하자. 왜 빛의 삼원색으로만 가르냐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거기에 세월호 7시간. 그걸 보태가 이 사건을 엮은 겁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대통령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여론 그것만 쫙 깔아놓고 그래놓고 난 뒤에 그러면은 아니 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 언론에 보도된 게 잘못이다. 그렇게 진실을 참을 해야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 당시 같은 경우에 아이고 빨리 해가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고 반기문 총장을 빨리 모시자. 그래서 특검법 만듭니다. 특검법 만들면서 원내 교섭 단체 중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소위 국민의당 이래 있는 건데 새누리당 속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그런 위헌적인 범죄를 만들어가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 법을 딱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우리한테 완전 지지하기로 의사표시죠. 그래서 12월 9일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발족되고 이번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